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캐피탈 예스 P2P 양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비교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주식도 개별 종목마다 이 성과라든지 수익률이 참 많이 갈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P2P도 마찬가지로 담보 성격마다 참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P2P 투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네. 뻔한 것 같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부동산 담보 P2P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상가대출, 상가담보대출 투자 상품이 네. 보통 투자율이 한 4에서 6% 정도 되는데 우리 부동산 P2P 같은 경우는 10% 이상을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P2P 투자. 나도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또는 잘 몰라서 아직도 못하고 있다 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2주간의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부동산 P2P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8시 30분 기대하십시오. 부동산 완전 정보 네.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 안내드릴게요. 예스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네. 비타임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P2P 완전 정복 오늘부터 바로 저희에게 그 세계로 안내해 주실 금융 전문가를 옆에 모셨는데요.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분이십니다.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네. 최수석 부사장님과 함께 네. 총 4회에 걸쳐서 부동산 관련된 교육 내용을 드릴 텐데요. 네. 부사장님, 앞으로 4회 진행될 내용을 우리가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예, 아주 부동산 P2P 투자를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부 좀 하고 싶은데 네. 어디 해주는 데가 없느냐. 마침 또 우리 한경TV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부동산 일반 상식 쪽으로 먼저 들어가면서 총 네. 4회째인데요. 1회차는 부동산 일반 상식. 정말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 네. 고등학생마저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내일이죠. 네. 내일은 부동산 투자 노하우.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뭔가 수익이 나고 네. 많은 걸 좀 돈을 벌여야 되겠죠. 네, 그에 대한 네. 노하우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부동산 담보 상품에 대해서 부동산 P2P 담보 상품 거기에 대해서 완전 정보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그리고 이 P2P 금융몰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내용들 그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 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또 Q&A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주 화요일 날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시는 부동산 네, PF.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수익률도 좋고 네. 그런데 리스크, 위험은 좀 큰 것 위험하다고 같다. 하죠. 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고 분별해내고 그리고 아울러서 제대로 투자해서 좀 수익을 잘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2P 완전 정보. 네. 네, 그에 앞서서 이번 주에는 좀 부동산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상식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부동산 일반 상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네.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깜짝 이벤트요. 네.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네. 좀 그런 걸 좀 고민을 했는데요. 퀴즈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맞습니다. 생방송 중에 저희가 퀴즈 이벤트 정답을 문자 샵 8338로 보내주시는 시청자 총 3분을 선정을 해서요. 헬로펀딩 상품에
투자하실 수 있는 3만 원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샵 8338 퀴즈 이벤트 오늘의 퀴즈. 과연 오늘 P2P 강의 주제는 뭘까요? 네네. 너무 쉽습니다. 네, 너무 쉬운데요. 1번 부동산, 2번 동산, 3번 꿈동산. 네, 이렇게 오늘 퀴즈 준비를 했습니다. 헬로펀딩 자동 투자 상품권 3만 원권을 증정하니까요. 샵 8338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테크 공부도 하고 네. 투자해서 투자 수익도 받고 선물도 받고 행운의 주인공이 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최소석 부사장과 함께하는 부동산 P2P 완전 정복 제1탄 부동산 일반 상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서 네. 일단 부동산 토지가 뭔지, 그렇죠, 토지가 부동산.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개념부터 잡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일반 상식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네. 부동산 하니까 삼행시처럼 부지런하고 동작 빠른 사람이 올라가는 산이 부동산이다. 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네.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토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적법에 의하면은 토지는 2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가요? 많이 해요. 저희는 주로 대지만 알고 있는데 네. 대지, 임야, 전답, 네. 그다음에 또 주차장 용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지란 것은 건축물을 이제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와 나대지가 있는데 부지는 구조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다음에 네. 나대지는 건축물이 없는 땅. 이걸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필지와 획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네. 필지는 우리나라 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번지수. 그 번지수마다 하나씩 다 필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토지 네. 소유자의 권리를 이제 구분하기 위한 표시가 되고요.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땅을 모아놓은 겁니다. 네. 이제 감정 평가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환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구역 정리 사업 같은 걸 해서 땅을 다시 나눠주는 거, 반환해 주는 걸 네. 얘기하고요. 공지, 건축 후 비어 있게 되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공지는 우리가 주로 이제 공개 공지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공개 공지, 건축물을 세우고 나면은 어떤 여러 가지 그 나무라든가 공원 비슷한 그것도 어떤 통행로가 있죠. 네. 이거는 그 아까운 땅을 건축주들이 그냥 둔 건 아닙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그거를 어떤 기부하는 시설을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공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토지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거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네. 저희가 부동산 P2P 투자를 할 때 항상 알아보는 게 등기부 등본입니다. 아, 그렇죠. 실제 사이트에서 직접 네. 볼 수 있도록 지금 플랫폼 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과연 등기부 등본이란 무엇이고 네. 우리가 봐야 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네. 궁금합니다. 네. 등기부 등본은 원래 요즘은 정확한 용어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합니다. 그래요? 말이 길게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등기부 등본은 네. 등기가 가능한 내용들 권리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네, 표제부. 예,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 주소와 이런 게 기록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갑구, 소유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네네. 예, 그런 내용이 표시되고 그다음에 을구, 소유권 이해의 권리, 저당권이라든가 뭐 전세권 네. 등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돼 있는데 네. 요거는 한 장에 이렇게 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다 좀 떨어지게 돼 있으면 몇 장씩 나오는 거죠. 많게 네네. 되면은 권리 사항이 많고 그러다 보면 몇십 장씩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을구가 깨끗하고 없다.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설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소유권 네네. 이해의 권리,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네.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 실제로 이 네.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를 할 때요.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잘 꼼꼼히 네. 살펴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P2P 회사들이 네. 플랫폼을 통해서 등기부 등본을 전부 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게 되면은 그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보고 꼼꼼하게 읽어보고 과연 정확하게 이 건에 대해서 설정이 얼마 돼 있고 네네. 그 어떤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해할 수 있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네, 등이 네. 없는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금액도 다 표시가 돼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되겠네요. 네네.
네, 부동산은 정말 여러 가지 네. 권리 관계가 있고요. 또 복잡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등기상 권리 정말 네. 그렇게 복잡하고 많습니다. 맞아요. 네. 법대를 나오신 분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소유권입니다. 네. 부동산을 누가 가지고 있는 해당 부동산을 토지나 네. 건물, 아파트를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나타내 준 건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등기부등본 등기상 전부증명서에 대해서 등기가 공신력이 있나 없냐를 네. 따져봅니다. 근데 우리 앵커님 공신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양웅지 공신력이요. 소유권에 대한 등기부등본 네. 당연히 있는 거죠. 네. 보통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소유권,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에 관한 공신력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등기는 전부 다 등기소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서류를 받아서 네. 확인해서 등기부등본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보존한다든가 매매에 의해서 아파트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변동시키자 하는 경우에 네네. 해당 공무원이 그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아파트를 사고 파는 현장에 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류만 맞으면은 그대로 다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신력은 없다. 네. 그래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상한데요. 네. 그러면 굳이 저걸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은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어떤 나쁜 목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건 이제 사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근저당권, 네. 을구에 나오는 어떤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근저당권 어떤 대출을 썼다든가 이럴 경우에 표시가 되겠죠. 네네. 그리고 근저당권의 이제 존속 기한이 등기가 되느냐 이런 걸 또 여쭤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신미정 앵커님, 근저당권 존속 기한이 등기가 될까요? 이런 등기부등본에요. 저 잘은 모르겠는데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맞습니다. 될 것 정답이십니다. 같은데. 그렇습니까? 역시 네. 물음표를 찍어놓은 이유가 있었네요. 예, 등기 기간은 네. 이렇게 존속 기간은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등기가 있습니다. 갑구에 주로 표시가 되는데 네. 가등기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청구권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담보 가등기가 있고 순위 보존을 위한 등기가 있습니다. 그건 좀 내용이 복잡하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네. 가처분 금전 채권 이해의 청구권 처분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네. 처분 금지 가처분 뭐 네.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압류 압류가 있고요. 대위 등기 다른 제3자가 등기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모든 서류들은 3개월 이내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다. 네.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다고 하면은 3개월 전까지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도 여러 권리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만큼 또 궁금한 게 또 하나가 네. 있죠. 저는 뭔데요?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 도대체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가 있고요, 기준시가가 있고요, 맞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네. 있고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고 이게 각각 틀린 거? 왜 이렇게 틀린 거죠? 세상이 복잡합니다. 네, 너무 좀 복잡합니다. 쉬웠으면 좋겠는데요. 부동산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일단 우리가 먼저 가격과 네. 가치가 있습니다. 가격과 가치가 일치할까요? 우리 양웅재 앵커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수많은 게 나오지만은 네.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가격은 하나입니다. 네. 거래되는 가격 하나니까요. 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일단 먼저 땅에 대해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분들과 같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한 3천만 개 필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50만 개를 직접 다 조사를 해가지고 표준지 가격을 정부에서 이렇게 지가로 표준지 공시지가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나머지 3천만 개 중에서 50만 개를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2,950만 개. 네. 그 부분은 시군구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네네.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주택 가격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그다음에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네.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는데요. 표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네. 개별 단독주택은 또 시군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우리가 이런 주택이라든가 토지가 아닌 다른 것도 많이 있죠. 네. 오피스텔, 상가. 빌라. 예. 네. 빌라는 주택에 들어가고요. 예. 오피스텔 상가 이런 쪽은 또 나중에 저희들이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준 시가와 시가 표준액을 또 이렇게 산출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평가사분들이 제시하는 감정평가 금액, 아, 그렇죠. 그리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부동산 네. 시세, 이런 또 일반 사기업에서 제시하는 부동산 시세, 여러 다양한 가격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알수록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면적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면적에 대해서도 또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투자자들이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면적에 네. 대한 개념 좀 잡아주시죠. 예,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거든요. 네. 네, 네. 이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아, 맞습니다. 뭐둘 중 하나니까요. 아,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건폐율은 좀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네. 건축 면적의 비율 곱하기 100인데요. 여기 그림처럼 대지 면적이 100평방미터고 네. 건축 면적이 60평방미터다. 그러면은 60%.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계산 방식 나와 있습니다.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네.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지 면적 중에 이 연면적이 얼마가 올라가 있느냐 네, 네.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서 보면은 5, 4, 20. 200%. 예, 그렇습니다. 졸업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아, 예. 건폐율, 용적률에 네.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산수에 강하시군요. 네네. 아까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네. 빌라는 어디냐는 빌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빌라는 아까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셨나요? 빌라도 같은 건 주로 저희들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에 해당이 되는데 예, 예. 다세대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네. 이 집도 보면은 주택도 굉장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아, 있고 맞아요. 아파트는 어디에 속하는 거고 연립주택은 어디에 속하는 거고 네. 이런 주택에 대한 구분에 네.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주택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 아파트와 단독주택 개념을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다중주택과 다가구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다중주택은 혹시 들어보셨나 처음 모르겠는데 들어본 것 벌집 주택 이런 거요. 아, 여러 네네. 분들이 사시는데 방은 따로 있고 아, 그리고 네. 화장실이나 이런 세면장을 같이 쓰시는 네네.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다가구는 이제 3계층 이하 소유권은 한 군데에 있습니다. 한 소유자에 돼 있고 네네.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거고요. 네. 다세대는 소유권이 각자 분리가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단독주택이고, 들어가고요. 네. 4계층 이하 그리고 660평방미터 약 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립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는 5계층 이상, 5계층 이하 미만되는 것은 5계층 미만은 다 연립으로 연립주택이라고 네. 하는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많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서민주택과 1, 2인 가구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주로 단지형 연립, 다세대 이런 원룸형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모듈러 아주 공장에서 찍어내 가지고 주택을 곧바로 그 자리에서 조립해서 만드는 거. 네. 이걸 모듈러 주택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요즘은 또 3D 최근에 프린터로 막 찍어가지고 네. 하루 만에 만들기도 하고 아, 맞아요. 이렇게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주택 아주 작은 주택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투인원 홈쉐어라고 해가지고 재택근무 가능하도록 이런 형태로 약간 오피스텔 비슷합니다만은 여기에 사무실이 같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 그림은 네. 전용률을 나타낸 건데요. 오피스텔은 전체 면적 중에서 실사용 면적은 전용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죠. 네. 네. 그렇지만 좀 더 도시형 생활주택은 네. 그보다 높은 전용률 한 70에서 그렇네요. 80% 정도. 그만큼 쓸 공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네.
아파트 아니면 다 주택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시는 분들도 단독주택 많으실 텐데 그랬어요. 이렇게 네. 주택에도 구분이 다양하게 나눠질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주택의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는데 그 전에 저희가 지금 퀴즈 이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퀴즈 이벤트를 다시 하고 한번 있죠. 퀴즈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의 퀴즈, 오늘의 P2P 가격 주제는 이라는 질문인데요. 1번 부동산, 2번 동산, 3번 꿈동산입니다. 그리고 샵 8338로 퀴즈 이벤트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3명을 추첨해서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주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이번엔 주택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좀 어떨까 네. 싶어요. 흔히들 뭐 3베이, 4베이 이런 얘기들 많이 네. 하잖아요. 예. 정확한 개념을 좀 네. 잡아주시죠. 이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네. 편할 것 같습니다. 어. 전면에서 봤을 때 네. 이쪽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3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실 2개와 거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면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쳐다봤을 때 네. 햇살이 들어오는 공간, 그거를 우리가 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2베이는 2개겠죠. 네. 4베이는 4개.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판상형, 탑상형, 네. 판상형 아파트나 탑상형 아파트가 있는데요. 판상형 아파트는 우리가 주로 이제 성량값 아파트 이런 형태입니다. 가장 익숙한.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이 보는. 예, 가격은 좀 저렴하고 이용하기 편합니다. 살기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아파트가 나온 곳은 1937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충정로에 4층짜리 아파트가 저런 판상형으로 나왔고 요즘은 좀 더 멋있는 형태로 탑상형 이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2개 섞은 혼합형 또는 이제 복합형이라고 이런 것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보면은 네. 그 아파트 분양을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분양가에 대한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분양가는 좀 이게 좀 굉장히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분양 면적입니다. 분양 면적. 네, 네. 네. 분양 면적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도록 돼 있죠.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전용 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 면적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은 전체적으로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주거 공용은 복도, 계단, 현관 등입니다. 기타 면적은 지하층이나 관리사무소, 노인정.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분양 면적을 기준해서 하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은 많은데. 자, 그렇다면 아파트를 투자할 때 일반적인 네.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일반 상식 간단히 좀 짚어주시면 네. 어떨까 싶은데요. 원래 이제 다음 주에, 네. 아니 내일 네. 부동산 투자 노하우 근데 그쪽에서 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맛만 보는 시간을 아, 네, 좀 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유주택 같은 무주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청약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죠.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전용 20평방미터 이하 주택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주권이 있죠. 아, 네네.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있는데 분양권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이쪽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원 입주권은 일단 살 때 많은 금액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분양권은 보통 분양가의 10%만 내게 되니까 아무래도 가격은 분양권이 살 때 매입할 때 적게 들어가지만은 입주권 여러 가지로 로얄층 같은 걸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겠습니다. 네, 최수석 부사장님과 함께 오늘 부동산 일반 상식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 정말 오늘 맘만 맞습니다. 네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P2P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 나가는 동안 퀴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정답자 먼저 정답부터 알려드리도록 하죠. 오늘의 네. 정답 뭔가요? 오늘의 정답 답은 누구? 무엇일까요? 1번 부동산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답자는 방송이 끝난 후에 저희가 나가고 있네요. 헬로펀딩 자동매매 상품 3만 원권 증정해드립니다. 끝자리 1737님, 9093님, 9334님 축하드립니다. 네, 재테크캐피탈 예스 P2P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수석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역시 최수석 부사장님과 함께 부동산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